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있습니까? 예, 많이 틀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을 보십시오.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법정 추인이란 것은 추인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법률의 규정이 일정한 사유, 전이경 담량강이란 사유가 있다면 법이 추측하기를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여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추인 사유, 전이경 담량강 6가지 중 이 양은 취소권자가 이 양을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이 양을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1번, 3번을 묶어보시고 1번의 둘째 줄 이행에 체크하시고 3번 이행을 청구에 체크하시고 3번의 이행의 청구에는 이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1번 이행 오른쪽 여백에는 전이라 적으시고 먼저 구별하실 것은 이 양 중에 이는 이행의 청구를 말해요. 이행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입니다. 전. 이행은 전이고 이는 이행의 청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3번 이행의 청구는 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취소권자가 체크해요. 이행을 청구한 경우 한의 동그라미요. 이행의 청구 이를 취소권자가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은 법정 추인이 맞습니다. 그럼 1번은 이행 전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할 가치 없어요. 그럼 2번입니다. 2번은 취소권자의 체크 상대방 이의까지요.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에 체크하시고 양의 동그라미, 한의 동그라미요. 양도 한의 동그라미. 이 양도가 이 양 중 양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양은 이 양의 양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양도를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양도를 한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4번 담보를 제공에 체크하시고 5번 강제집행에 체크하시고 담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할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것이 법정 추인을 물어보는 정답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52번입니다. 정답률 25%네요. 약간 까다롭네요. 갑이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1번 갑이 지상권을 체커 경락이요. 받고 경락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지상권도 경매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경락 대금을 완납하면 권리 취득하지 등기해야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고 2번 갑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을 원인 체크요. 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승소 판결에 체크하시고 승소 판결 바로 밑에 이행 판결이라 적으시고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승소 판결이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그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할 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갑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3번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 소유자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에 체결하고 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계약, 법률행위, 원인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4번은 상속에 체크하시고 상속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첫째 줄 마지막 법정 지상권 체크하시고 법정이란 용어를 쓰는 권리가 법정에 동그라며 법률 규정의 약자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53번입니다. 53번이 정답률이 8%인데 약간 까다로운데 정답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네요. 문제 자체가 다소 혼란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다툼 판례,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혼동이 발생하거나 제한물건 상호간에 혼동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제한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법률 규정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예외적으로 제한물건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그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혼동의 예외로 제한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혼동의 예외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물건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입니다. 즉, 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취득한 후 지상권자 을이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은 발생했지만 을의 지상권이 소멸한다면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병의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제3자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병의 저당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의 예외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 5번을 묶으시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혼동의 예배로 제한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2번, 5번 중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2번인지 5번인지를 구별해야만 해요. 그럼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말은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입장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물건은 소멸하지 않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게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53번 문제입니다. 근데 8%밖에 못 맞췄네요. 자, 2번 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을이 1번 건저당권, 병이 2번 건저당권, 정이 감유하였는데 정이 감유 체크요. 그 후 체크 병이까지요. 2번 저당권자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의 1번 건저당권은 선순위지만 후순위 감유권자 정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 정의 감유권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한 2번 건저당권자 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의 건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이익이요. 그럼 5번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을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선 병의 건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병의 건저당권이 후 그 다음에 체크 병의 건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까지요. 그럼 병의 건저당권은 경매가 된다면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소멸하는데 그래서 5번이 답이 약간 까다롭네요. 건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경매가 된다면 다 소멸하는 권리예요. 그러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을의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가 실행된다면 병의 건저당권이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차후 을이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발생한 경우 을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5번 여백에는 후순위 권리자 그 다음에 X 하세요. 혼동이 발생한 을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3번은 약간 변형을 시켜놓고 있는데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할지라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담보권에 불과하지 소유권 아닙니다. 혼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3번 토지 소유자 갑이 체크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요. 그 여백에는 담보권이라 적으시고 소유권 아닙니다. 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인 을에게 경료해 준 경우 이건 담보권을 지상권자 을이 취득한 것이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담보물건과 용익물건은 병존할 수 있어요. 양립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이건 혼동이 아니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등기법이네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면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권리의 순위가 달라요. 등기법 시간에 하셨죠? 갑구를 예를 든다면 가등기가 된 이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차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다면 양립할 수 없다면 이건 직권 말소돼요.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한 얼굴을 예를 든다면 만약 가등기가 된 이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면 저당권 설정자는 갑입니까? 가등기 명의인 을입니까? 미치겠다. 가등기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저당권 설정자는 갑이에요. 그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다면 이건 직권 말소돼요. 양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건 직권 말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등기법이에요. 민법에 이런 게 정답 안 됩니다. 1차만 하는 분은 4번 지문은 X 정답되지 않아요. 자, 54번입니다. 정답률 8%네요.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기억은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와 공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를 강조하고 또한 타인의 토지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주라 그랬어요. 일부 자주 공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타주 타인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지상권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주. 그런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타인 토지가 아니라 이 자는 자주죠. 그래서 두 가지를 믹스한 판례예요.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에 체크해요.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도받아 한번 자르시고 분묘를 설치 관리해 온 경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분묘를 설치 관리해 온 경우 밑에 자기 소유라 적으시고 전반부 일부는 자주란 걸 알 수 있잖아요. 토지를 자주 점유하는 자가 분묘를 설치 관리해 왔다면 이는 자주 점유자가 분묘를 설치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자주다 타주다 자주예요. 그래서 기억이 옳은 것이고
니은은 무과실 체크하시고 그 밑에 X요. 민법 197조 제1항과 198조에서 점유자에게는 하자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만 딱 하나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처럼 무과실이 들어오면 털린 지문, 무과실이 빠지면 옳은 지문, 그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 디귿 197조 제2항,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둘째 줄 패소 판결 확정된 때까지 가로하시고 거기에 X예요. 선의의 추정이 깨지고 악의가 되는 시점은 197조 제2항이 소재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55번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옳은 것. 1번 불법 점유자는 체커 비용상한 청구권까지요.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적법 불법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비용상한 청구권은 서로 불법 점유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불법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2번은 선의 체커, 과실 체커, 취득 체커요. 민법 201조 제1항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과실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있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 즉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타주기 때문에 둘째 줄 전반 임차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이지만 타주예요. 그러므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만 하기 때문에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이 좀 어렵네요. 비용상한 청구는 언제 행사하는 것인가?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와 받은 때 그때 행사하는 것이지 목적물 반환 청구하지 않고 단지 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할 때는 비용상한 청구 못합니다. 네 번째,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체커, 등기의 말소만을 청구까지요. 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비용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도 행사하지 못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상태인데 이 매매 계약이란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됐다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기 위해서 판례, 유인성설, 물권적 효과설에 따른다면 등기의 말소는 필요 없다.
물건이 복귀되기 위해서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지 말소등기란 형식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건이 없는 점유자예요. 그런데 아직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상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비용상환 청구권은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이때 비용상환 청구하는 것이지 목적물 반환 청구하지 않고 이 무효가 된 등기를 단지 말소 등기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받았을 때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그러니까 4번은 좀 어려운데 3번이 답인 줄 알았으면 답을 찍고 갔으면 골치가 안 아플 건데 꼭 4번, 5번 다 읽어보고 멘붕 상태에 빠져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체크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까지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유익비에 국한되지 않고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할 권한을 갖지 않는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임차인 등과 같이 점유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점유자는 그 계약 관계에 따른 법리나 법 조항을 적용하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57번이요. 어른 갑 소유 토지를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간접 점유자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2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할 것인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번 지문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문장을 읽으면서 느껴야 됩니다. 만일 취득시효 완성 전에 동그라미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 제3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맞죠? 그러니까 시효를 완성한 어른 체크 제3자에 대하여까지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시효 완성 사실을 체크 모르고 있던 갑이까지요.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거기까지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은 갑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도 토지 소유자 갑을 비난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에 4번째, 어의 시효 완성 사실을 체크 갑이 알고까지요.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이는 토지 소유자 갑을 비난할 수 있죠. 알고 처분했으니까. 이때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까? 아무리 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소유자 갑과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체커 불법행위 책임이요. 맞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제일 어려운 판례라 그랬습니다. 변형된 원시 취득이다. 시효를 완성한 자가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하고 소유권 취득할 당시에 현상 그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이 설정되고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면 그 담보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자를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했다 할지라도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제했다고 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5번 을에 시효 취득 완성 후에 동그라미요. 소유자 갑에 의하여 토지에 설정된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을이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저당권의 부담을 안기 싫어서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제했다고 보기 때문에 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을은 갑에게 대위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변형된 원시 취득이에요. 자, 다음 넘기시고 예, 7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 판례. 1번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 갑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자, 2번이 말이 좀 어렵네요. 이 판례가 시험에 정답은 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 갑의 해제권 행사는 체커 실제로 받은까지요.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체커 약정이요. 약정 해약금의 배액 상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매도인 갑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때 계약금의 배액이 실제 받은 계약금과 약정 해약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계약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할 때 계약금에 가름하여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도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합니다.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때는 실제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하라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매도인의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자이기 때문에 말만 갖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할 수 없고 반드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이행 제공하면서 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답은 3번이네요. 시험에 정답이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제한 것과 차이점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요. 매수인 의뢰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체커 특약이 없는 한까지요.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72번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 3을 묶으시고 570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합니다. 그래서 1번 둘째 줄 마지막 악의 체커, 해제 체커 없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3번 둘째 줄 마지막 선의 체커, 셋째 줄 신뢰의 가로, 그 다음에 체커 이익을 배상까지 체크하시고 신뢰가 틀렸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라면 원칙 신뢰이익을 배상하지만 계약은 애초에는 유효했다면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한다는 말은 해지하기 전에는 유효했기 때문에 해지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 매매계약은 애초에는 유효였다, 무효였다. 유효였기 때문에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2번 576조의 담보 책임. 첫째 줄 마지막 저당권 행사로 체크요. 그걸로 끝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576조의 담보 책임,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행사, 경매가 됐다는 말은 매도인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 행사, 경매가 됐기 때문에 오로지 매도인의 잘못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첫째 줄 중앙 전세권 설정 체크요. 그리고 가로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로 하시고 관계없이 밑에 X 마지막 해제의 체크 575조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입니다. 매매하는 목적물에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 중 저당권을 제외한 유치권, 질권이요. 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한다는 말이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이요. 제척기간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언제부터는 선의는 몰랐기 때문에 안 날, 악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한 날까지는 물육권일, 물건의 하자는 6월 내, 권리하자는 1년 내. 그럼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조 권리하자입니다. 선의 체크요. 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로 계약한 날이요. 그 밑에 X요. 1년 내 체크요. 선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안날부터 권리하자기 때문에 1년 내 계약한 날 아닙니다. 그 다음에 73번이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판례 지상물 체크하시고 항상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지를 구별해야만 해요. 차이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1번 첫째 줄 마지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체크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요건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2번은 종된 권리를 말해요.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그 말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럼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상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 임차권이 종된 권리, 주된 권리인 지상물 소유권이 양도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임차권도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차권도 양도 이전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임차권도 양도 이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차권을 양도 이전 받은 자가 행사할 여지는 있지만 종전의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 3번 4번을 묶으시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체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까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말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없으면 밑에 원칙 적으세요. 특별한 사정은 자주 생기면 특별 안 하지. 이례적이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없으면 원칙.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제1차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때 갱신을 거절할 때 제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 청구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4번이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 체크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의 의미 속에는 갱신 거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예외입니다. 근데 이건 매수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째 둘째 줄이요. 지상 건물 체크, 철거 체크, 약정 체크, 다시 체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까지요. 없으면 밑에 원칙이요. 여백에는 편면적 강행 규정.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안 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 있다 없다? 없어요. 좀 까다롭네요.
그 다음 79번입니다. 가담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에 매매대금 체크하시고 끝입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가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채권은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의 대표적인 예가 대여금 채권, 즉 차용금 채권을 말해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차용금 채권, 대여금 채권과 차용금 채권은 같은 말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은 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 사적이요.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 처분이요. 청산형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 청산이란 말이 경매에 의한 실행을 말해요. 공적 실행을 말해요. 그래서 사적 실행에 있어 처분 청산은 허용하지 않고 경매에 의한 실행, 공적 실행에 있어 처분 청산형만 인정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은 지문인데 2번이 정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둘째 줄 마지막 물상대위 체크하시고 끝입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특수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 저당권하고 차이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저당권의 효력이 가등기 담보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특성이 그대로 다 인정됩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상대위성 인정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귀속 청산할 때는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만 하는데 청산금이 없다 할지라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은 반드시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이요.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경우 실수로 많이 통지했다 할지라도 통지한 금액, 수액, 그 가액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다툴 수는 없다는 규정이네요. 자, 79번입니다. 집합건물법 틀린 것 판례 1번이요. 몇 해 전에 판례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장의 구분건물로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소유자가 구분 행위를 하게 되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어야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란 판례예요. 그리고 2번이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한 구분 행위도 전에 동그라미요. 나중에 체크요. 나중에 건물이 완성돼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그 다음 세 번째 공용 부분의 변경 체크요. 집합건물법에는 나중에 한번 해야 됩니다. 결의의 정족수가 있어요. 통상의 집회 결의가 있고 각 과반수요.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고 각 4분의 3 이상. 그리고
5분의 4 이상의 결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지 3분의 2 이상의 결의는 없습니다. 그 중에 5분의 4 이상의 결의는 3개밖에 없어요. 재건축 결의하고 그 다음 가장 중대한 것은 어결정족수가 가중치가 높아요. 재건축 결의하고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 멸실됐는데 멸실된 부분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복구할 때는 5분의 4 이상이에요. 서명 결의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은 3개를 꼭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는 결의가 필요한 것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4분의 3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은 통상의 집회결의, 각 과반수예요. 그럼 공용 부분,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실을 변경한다면 구분 소유자에게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과반수에 가로하시고 통상의 집회결의라 돼 있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된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 사용권이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이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은 체크 원칙적이에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이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비교하여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언제나 전유 부분과 일체로만 처분해야만 하고 절대로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해요. 마지막 체납 관리비요. 전유 부분에 대한 체크 체납 관리비요.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101호의 매수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돼요.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사특별법을 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